이 콘텐츠는 온에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평동 유가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과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반대합니다. 재개발이 되면 땅값은 오르지 않고 동결됩니다. 상대적으로 빌라값은 오릅니다. 집주인이 땅값 상승을 원한다면 재개발을 해제하고 토지 여가제를 풀어야 땅값이 오르게 됩니다. 답변드립니다. 재개발에 선정만 되어도 땅값은 상승하게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게 되면 매매의 활성은 되겠지만 직접적인 땅값의 상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양평동 사과처럼 난개발 유발 가능성만 커집니다. 반대합니다. 집주인은 재개발이 되어 나중에 아파트를 받게 되면 자녀들에게 증여세나 상속세가 10배 이상 오르게 됩니다. 50평 기준으로 현재 공시지가는 약 5억으로 상속세는 안 내게 되지만 나중에 아파트 두 채 받으면 거의 반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하나를 팔아도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고 종부세도 부담됩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전 증여를 하면 현재 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증여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이 되어서 다주택자로 종부세가 부담되시면 1+1으로 받는 두 채 중 한 채를 매도하면 종부세 부담도 줄어들고 큰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종부세로 내는 세금이 연 1,000만 원 이내로 개발 시 얻는 이익 한 채당 7억에서 10억 정도 예상되며 최소 70배 이상 훨씬 큽니다. 재개발이 10년 동안 진행된다면 그동안 빌라값은 변하지 않는데 땅값은 거의 2배로 오르게 됩니다. 재개발에 묶인 집주인들의 땅값은 10년 전과 똑같이 동결되고 그것도 현금 청산하면 법원 감정가로 헐값에 수용되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셈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재개발에 선정되어 만약 10년 동안 진행된다면 그 10년 동안 땅값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감정가 또한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현재 양평동 유가 땅값은 평당 5천만 원을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집주인이 땅을 내놓으면 좀 싸게 내놔야 하니까 4,500 정도가 되고 외지에서 팔라고 한다면 거꾸로 5,500 이상을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롯데 칠성부지가 개발되고 롯데마트 등이 들어오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5년 이내에 상승한다고 전망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곳 땅값이 타 지역에 비해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양평동 유가의 땅값은 평당 3,200만 원 정도에 거래되었습니다. 양평동 유가보다 역과의 거리가 가까워 땅값이 더 비싼 양평동 5가의 땅값이 평당 4천만 원대로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와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빌드업자들이 토지 매입을 꺼려하고 있어 현지 부동산에서 평가하는 양평동 유가의 시세는 현재 평당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될 시 평당 5,500만 원까지 갈 거라는 말은 절대 사실이 아니며 거짓된 정보로 주민을 현혹하는 언행은 매우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양평동 5가 롯데부지에 롯데가 지으려고 한 것은 롯데마트가 아닌 청년임대 주택입니다. 재개발 해제 이후에 자유롭게 땅을 팔 수도 있고 신축이나 개축을 하더라도 수익성 높은 재산을 증식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게 되면 매매의 활성은 되지만 매물이 많아져 오히려 땅값은 떨어지게 됩니다. 난개발을 유발하여 7층 이하의 빌라촌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신축이나 개축을 하더라도 최근 건축비 상승으로 인하여 소유주의 빚만 더욱 커지게 됩니다. 재개발 찬성 측에서 하는 모든 공약이나 약속들은 한마디로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첫째, 모든 수익과 배분은 나중에 분양가가 정해지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해지는데 그때까지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여러 가지 변수 건축 비용, 자재비, 인건비, 경기 하락, 분양가, 미분양 등이 걸려 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면 나중에 총회를 열어서 분담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권 2개를 하나로 줄이고 현금 청산할 수도 있고 큰 평수 아파트를 작은 평수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재개발 조합의 임원들이 대부분 빌라 소유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 배분도 그들의 입장에 맞게 하여 단독과 빌라 사이에 공평한 배분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단독주택 소유주들을 대변해 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서울시 신속통합 후보지 선정이 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선정된 이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전문 업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사업 계획을 보시고 언제든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시면 그때 가서 반대하거나 보류해도 됩니다.
후보지 선정만 돼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므로 땅값은 지금보다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빌라 소유주는 믿줘야 본전입니다. 단독 소유주는 잘해야 본전도 아닌 믿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에 대한 대비는 안 하십니까? 재개발이 추진되지 않으면 노후로 인한 각종 유지보수비의 부담이 더욱 더 늘어만 갑니다. 또한 세입자들도 더 이상 노후된 건물에 들어오길 원하지 않으므로 월세는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빌라와 연립은 자기네들끼리 공동주택으로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단독주택들은 단독으로 개축, 신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건축비 상승과 주차장 시설에 대한 마련으로 인하여 오히려 개축 시 이익보다 빚더미에 오르게 됩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양평동 유가 재개발을 반대하시는 분과 그에 맞는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양평동 유가 소유주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